소장님, 아파트 뭐 이거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있다며. 그 얘기 좀 해줘 있어. 아, 그래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판다 부동산 TV입니다. 부동산 고민은 잘판다 부동산 TV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자, 오늘은 주택 이야기가 아니라 1원도 없이 영원으로 시작을 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벌으신 분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마저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서로 좀 불편해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연일 TV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몇 개월 전보다 수억이 올랐다, 또는 몇 년 전에 비해서 10억 또는 10매덕 이상 올란 이런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의욕이 상실되고 허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한 많은 분들이 원래 부동산 투자는 돈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데, 알고 보면 사실 소자본으로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도 제 주변에도 있지 않고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얻고 생활하기도 빠듯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는, 아파트 수십억 벌었다, 부동산에서 뭐 몇십억을 벌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꿈 같은 소리고 투기꾼들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님 같은 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예. 예,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돈 없이 부동산 투자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참고하시면은 사모님도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던 분이 용기 있게 실천한, 그래서 성공한 한 투자자 이야기인데, 실제 사례를 가지고 나도 돈 없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구나, 그게 가능하구나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이기에 시간이 좀 이리 많이 흘렀어도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에 이 투자자가 부산광역시 모 주공 아파트를 요즘 말하는 기획 투자를 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는 누구든지 실수요자가 아닌 그 기획 투자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했다면, 아니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매수를 했다면은 대출을 안고 이 아파트를 2,700만 원에 매수를 해서 전세로 넣으면은 3,000에서 3,1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3,100만 원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300에서 400만 원의 차익이 생기고, 돈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도 한 채 생기고 투자금도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갭 투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과 내용이 조금은 달라졌는지는 몰라도 실제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주공아파트는 17평, 18평, 19평, 22평, 24평, 25평이 있는데 매수 금액은 크게 실제로 차이가 없고 부담 없이 우리가 이 아파트에 투자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많은 투자자가 실제로 부산이나 전국에 아파트라든지 그것도 현재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이 규제가 있는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동산에도 현재 서울에 돈 많은 분들이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꼭 서울에 돈 많은 사람만 부동산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지방인 부산 지역에서 투자자가 소액의 자본을 가지고 대구와 서울의 아파트에 투자해서 수억에서 수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주변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소장님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열심히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해서 재산 증식을 하기보다는 쉽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방법을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나만 안 하면은 나만 못하면은 정말 또 바보가 되는 그런 기분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원래 이야기에 돌아가서 부산의 주공 아파트 17평의 경우에 2007년 초에 매매되는 금액은 시세가 3,500에서 4,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공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니까 입주민 대부분들이 아마 분들이 입주할 때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주공 아파트의 전세금은 당시에 얼마냐?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에서 3,100, 3,200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의 융자금을 안고 실거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매수를 해서 전세를 내놓으면 계약금 10%도 아니고 돈 100만 원 정도만 걸고 계약을 하면 투자금 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었는데 매수와 동시에 또 부동산에 세를 내놓으면 잔금 1회 전세와 동시 계약이 가능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본 없이 매수 가능한 1층과 최상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평수에 똑같은 평수에 보다는 가격이 사실 좀 낮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아마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2,700만 원에 아마 물론 대출을 안고 사시다 보니까 낮은 금액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우선적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되 나중에 나오는 매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마 나오는 대로 전부 매수를 했는데 그 금액 그러니까 자본은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하면은 또 그 중에서도 급매로 나온 거는 더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급매로 나온 거는 이미 우리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는 쪽쪽 이렇게 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서 한 30%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거는 매체를 아마 매도를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이익금으로 또 그 자본으로 매수를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자금은 나중에 주변에서 이리 보니까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이리 봐도 뭔가 이 돈이 될 것 같고 분위기가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친척분이 내가 돈을 3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네가 은행 이자보다는 내한테 한 2배 이상 줄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은행 이자는 이자가 아니잖아요. 투자 이익금에 비하면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친척분에게 아마 3천만 원을 차용을 하여서 그 차용한 금액으로 투자를 계속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재밌는 사실은 매매 금액이 2,700만 원인데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은 물론 영자금을 합하면은 매매 금액은 사실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투자 금액으로만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금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역전. 자, 이런 경우에 전세를 내놓으면은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임대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평균적인 매매 금액보다도 전세 보증금이 더 많다는 걸 아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건지는 몰라도 실제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금액이 크지도 않고 또 기금융자 이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기금을 활용한 융자금이다 보니까 이자도 실제로 낮고 연체를 해도 경매를 잘 하지 않는 정부 자금이라는 특징도 있고 하니까 또 인근의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전세를 구하려면 현재 이 보증금의 3배 가까운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사정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 평소에 돈은 없어도 부동산에 투자를 고민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이 이런 곳에 갭 투자를 많이 했고 실제로 했다면 아파트 한 채 매입할 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투자 자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파한 한 투자자가 그 차액을 투자 자본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또다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반복해서 매입하고 투자하고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하는 과정에 모자라는 약간의 투자금을 투자해 주겠다는 아까 그 친척분의 돈을 차용해서 3천만 원을 차용해서 좀 더 가감하게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 주공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해서 100채 이상 한 130채 가까이 실제 매입하는 과정에 이미 아파트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다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랐고 이 투자자는 실제 투자 금액은 매매가의 10% 정도도 안 되지만 수익은 매매가의 50% 이상을 올렸다는데 100채 이상을 매입하는 과정과 매도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단기 수익으로는 괜찮은 그런 투자 수익을 챙긴 이 투자자 이야기는 부산의 주공 아파트 주변에서 부동산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사실은.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정부는 서울 아파트 규제를 하는데도 서울은 몇 달에 몇 억, 1년에 몇 억, 3년 전에 비해서 수십억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 뉴스를 접하면 정말 화도 부럽기도 솔직히 하고 자괴감도 들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아니 평생을 모아도 꿈속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0억 이상이 올랐다고 하고 갭 투자로 두세 채만 가지고 있었으면 30억 이상도 쉽게 재산 정식이 되는데 그럼 나는 뭐지? 하는 무력감도 들고 어린 나이에 부모 잘 만나서 10대도 아니 더 어린 나이에도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는데 그게 또
막 십매덕이 아니면 수십억이 재산이 또 그 어린 애들이 정식이 됐다는 그런 신문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일반 국민과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하면서 긴 한숨밖에 안 나고 정말 그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아마 안 드시겠습니까? 물론 서울의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공급이 확실히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한 양의 아파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정부의 세금과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를 알고 있고 가격은 앞으로도 아마 변함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굳이 긴 설명이 아마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라는 그런 한정된 토지 위에 한정된 양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변 신도시가 아닌 서울 시내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구는 실제로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세금과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대표적으로 일본,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그리고 해외 외국의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봐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없이 1,000만 원 미만 아니 몇백만 원의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서울처럼 큰 시장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장은 안 되고 위와 같이 작은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그럼 다시 부산 주공 아파트 투자 사례를 참고해 보면 자기 자본 없이 100채 이상 130채 가까이를 매수한 용기 있는 이 투자자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 물량을 싹쓸이 하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에 돈 많은 이런 투자자들이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전화보다도 이런 돈 된다는 소문은 더 빠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주공아파트를 묻지마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본의 용기 있는 투자자의 물량과 새로 나온 물량을 전부 나오는 대로 금액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매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투자자 자기 자본 없이 투자한 용감한 이 투자자의 물량을 해운대 돈 많은 투자자들이 전부 해결해 주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일부의 주공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과 부산 지역뿐 아니라 김해, 창원, 마산, 울산 쪽의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 소문을 듣고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해운대 돈 많은 투자자들의 물량을 나오는 대로 전부 받아서 투자를 또 하다 보니까 해운대 투자자들 역시 단기간에 50%에서 60%의 수익을 챙기고 아마 빠져나가고 세 번째 소액 투자자분들도 한 채당 2천만 원 이상 아마 이익을 챙겨서 나간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때 매입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과 그 후에 1억 이상을 주고 매입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세가 7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답은 나왔네요. 자, 이런 실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부동산 투자를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유명한 포수가 사냥을 하듯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청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 방사 강속기랍니까? 그거 이슈가 발생하니까 정작 청주 주민들이 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얼마 정도 자금을 딱 모아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5천씩 1억씩 뛰다 보니까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지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 시민들의 불만이 실제로 이제 많다는데, 자, 용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기획하고 노력해서 행동하는 용기가 있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게 남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도 실제로 경험했고 또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경험해서 수익을 얻고 나름대로 주변에 성공한 분들이 많은데, 그 경험을 한 좋은 상가주택 또는 공장의 건물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좀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고민은 이제 잘 판다 부동산 TV에게 맡겨주시면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판다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